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성황후의 위인 이미지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명성황후만큼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구한말 최고 권력자들인 흥성대원군, 특히 고종도 평가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세 인물 모두 망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와 90년대부터 민족주의가 폭증하면서 시작된 근대사 인물 재평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식민지라는 근대사 콤플렉스가 나온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미천한 평민 출신 졸부가 양반이 된 다음 족보를 뜯어 고치는 것과 같은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는 명성황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실 60년대 전까지도 명성황후는 망국의 책임자가 기본 이미지였습니다. 명성황후는 그 시대 외국인들의 기록처럼 흥성대원 실각 이후 국정 운영의 핸들을 잡고 있던 사실상 최고 권력자였고 1910년 망국의 책임 소재를 찾으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녀와 그녀를 위시한 민씨 정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의 야만성을 강조하기 위해 을미사변이라는 비참한 최후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척족 정치는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부터 신여성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던 여성의 사회 진출 운동이 50에서 60년대 경제산업 발전과 더불어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여권 신정을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여걸 만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1965년 개봉한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가 그 이미지 메이킹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함, 이의제를 구사해 일본을 상대하는 탁월한 외교 능력, 강인하고 진취적인 도전적인 영웅적인 면모, 허구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영화라는 영상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 역사 왜곡과 과장 그리고 미화로 다듬어 명성황후의 새로운 대중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최초 여류 작가 장덕조 씨도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합류하는데 이번에도 허구가 허용되는 소설이라는 인쇄 매체를 이용합니다. 문자로서 여걸 민비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사람들 머릿속 상상력으로 탄생시킵니다. 1960년대부터는 192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신여성 모던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59년 창립한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여성해방운동, 여권 신장운동이 사회 밖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수요에 의해 명성황후라는 역사인물이 선택되어 현대 여성의 표상이자 신여성의 시작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명성황후가 품고 있는 소스가 좋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최후는 당시 호주제, 상속제, 이혼제도 등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의 비참한 법적 지위와 오버랩되기 좋고 여러 사내를 위해 군림하며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여왕이나 다름없던 존재감은 1960년대 여성들이 사회적 비중 및 영향력 향상을 갈망하던 여권 신장 운동자들의 지향점과 오버랩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며 핵심적인 신여성 양성 기관이었던 이화학당의 이름을 최초로 하사한 것이 명성황후였다는 역사가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는 고종이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는 명성황후 하사설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감에 따라 이화여대 출신자들이 사회 진출이 증대되는 것도 이화 정체성의 유래인 명성황후 드높이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는 여성 단체들이 주도하여 명성황후 이미지 메이킹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이미지 메이킹 작업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항해 여성 권리 및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신념, 즉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와 결부되면서 더 거세집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너무 확고해지면 선악대립의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로 변질되기 쉬운데 결국 명성황후 재평가 운동에도 그런 이데올로기의 폐해가 작용합니다. 명성황후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교적 남성주의 사관이라고 매도당합니다. 이후 1982년에는 명성황후 기념 사업회가 주체가 되어 건천궁에 명성황후 순국 숙무비 건립에 성공합니다. 그전에는 그녀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단순히 재난을 당한다는 의미의 조난이란 용어가 쓰였는데 이것을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의미의 순국이란 용어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건천궁터는 마치 여권운동의 성지 순례지처럼 매년 그녀의 추모 주기에 맞춰 여성 단체들이 모이는 곳으로 정례화됩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주도하여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때를 기점으로 보편적 명칭이었던 민비 지우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굳이 우리 스스로 역사 인물들을 낮춰볼 필요가 없고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고종은 고종황제로 광개토 왕은 광개토 대왕으로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민비는 명성황후로 보편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후 90년대를 맞이하는데 사실상 이 시기가 명성황후 위인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화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어왔던 냉전 이데올로기가 유통기한을 다한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공백을 민족주의가 채우는데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 분위기 속에서 명성황후는 완전히 위인 이미지로 정착합니다. 특히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의 데이트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작가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명성황후를 한국의 잔다르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 등 각종 대중 매체들이 명성황후 이미지 승격에 동참합니다. 심지어 KBS와 SBS는 명성황후를 주제로 한 TV 프로 방송을 놓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민비 호칭은 일제가 만든 용어로 일제 잔재로 묶여 폐기되고 명성황후만이 유일 호칭으로 쓰입니다. 아마 현재와 같이 민비라는 용어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게 만든 역사의 뿌리가 이 시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명성황후 인기가 지속됩니다. 특히 KBS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는 대사가 대히트를 한 것도 그녀 인기 지속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90년대 말부터 명성황후 거품 터뜨리기가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거품 터뜨리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에 가려졌던 무당 진령굿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과 오버랩되며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명성황후 거품 터뜨리기가 심화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성황후는 위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혈족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권력남용, 그리고 대국에 기탁하여 국가안보, 엄밀히 말하면 본인들 기득권의 안보를 도모했던 외교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 조선의 내셔널리즘을 잉태시킵니다. 개인적으로 명성황후가 우리 역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은 이 내셔널리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조선 말기 소중화 사상이라는 이상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 땅에는 내셔널리즘이 발달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의 근대화 발전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을 보면 모두 내셔널리즘을 구심점으로 국론을 통합하여 근대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국론이 통합이 안 됩니다. 근대화 진행에 있어 지방사회는 끝까지 소외되어 왔고 서울 중심 폐쇄적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서울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명성황후의 죽음이 내셔널리즘 곧 민족주의 형성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국수 곧 나라의 원수에 복수해야 한다는 신념이 원료가 되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구국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안중근 장군은 이등방문 정벌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하며 그의 의사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폭된 내셔널리즘 덕분에 서울과 지방을 어느 정도 아울렀던 독립협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하층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백정이 연단에 올라 나라를 걱정하며 대중연설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변화는 우리 역사의 그나마 독자적인 근대화 운동이었던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집니다. 을미사변은 일본의 미발달한 도덕윤리도 원인이었지만 분명 당시 삼국간섭의 국제적 흐름을 읽고 권력 유지 정책을 편 것과 일본이 왕비는 여성으로서 드물게 비범한 인물이며 호인이다라고 경외감을 느꼈을 정도의 명성황후 개인적인 자질도 반쪽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원인의 결과로 탄생한 여우사냥이라는 희대의 저질사는 이 땅에 민족주의가 발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꽃까지는 못 피지만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싹은 핍니다. 1904년 일본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러일전쟁이라는 국가적 도박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도 조선인들이 드디어 내셔널리즘, 곧 민족주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싹튼 민족주의는 1919년 고종의 독설과 함께 일어난 3.1 만세운동 때 개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명성황후의 상징성도 한국의 여성들의 권리 증진 역사 한복판에 함께 전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권 신장운동의 또 하나의 구심점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